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2025년 마케팅의 큰 변화와 흐름을 몇 가지 따라가 보면서 기존 마케팅과 앞으로의 마케팅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마케팅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고객을 강력하게 유인하는 이른바 후킹성 마케팅이 정말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후킹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정점에 가까울 텐데요. 저는 앞으로 조금씩 이 후킹 기반의 마케팅은 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을 초기 단계에 설득하는 이 행위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에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약장수 제품들,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던 초음파 바퀴벌레 퇴치기와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고객도 아무 제품이나 무턱대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브랜드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브랜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요즘에는 핫한 브랜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도 더 좋은, 더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를 좀 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고객의 개인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초개인화 마케팅이 중요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에서 글을 하나 보니까 공간이 해체되고 있다, 핫플의 종말이다, 이런 맥락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예전만큼 고객들이 대세 브랜드를 따라가고 추종하는 경향성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SNS, 인스타 켜보면 요즘 난리난 맛집,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런 게시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트렌드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개성이나 희소성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덜 유명하더라도 내 개성, 내 취향과 맞는 브랜드를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는 카페 중에서 더 노벰버 라운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특징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카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페가 얼마나 많죠?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개인 카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밤 9시에서 10시만 되면 이제 문을 다 닫죠. 그런데 이제 이 카페는 24시간 운영이 일단 핵심 컨셉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에 뭐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혹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어떤 대학생들, 혹은 데이트를 늦게까지 하는 뭐 연인들, 이런 타겟들이 늦게까지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페의 어떤 공간 분위기나 맛이 엄청 특별하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심야 영업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타겟 세그먼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브랜드나 제품을 기획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모두한테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특정 타겟에 대한 개성, 취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명확한 고객에게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브랜드가 고객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다른 고객을 설득하는 이른바 고객 중심의 커뮤니티 마케팅이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브랜드가 우리 제품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요. 고객들은 상세 페이지에서 리뷰 탭을 먼저 읽어본다든지 이미 구매한 고객이 다른 고객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 소재도 고객의 증언이나 인터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뜨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플루언서라는 그 사람의 역할이 일종의 고객 집단을 대표하는 브랜드 팬덤의 일종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플루언서가 팔로워가 많고 뭐 영향력이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살림을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그분이 살림을 나보다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30, 40대 주부이고 살림을 하고 있고 나도 그러한 살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타겟 속성이 일치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뷰티나 뭐 코스메틱 인플루언서도 당연히 예쁘고 뭐 멋진 분들이 많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어떤 외모적인 게 뛰어나서라기보다 나도 30대 나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도 이런 타겟 속성이 결부됐기 때문에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예쁘고 멋지다라는 게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타겟 속성이 나와 얼만큼
잘 맞닿아 있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이 고객을 설득하는 시대의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에서는 우리 브랜드의 고관여 고객, 팬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잘 식별을 해서 그분들을 결집시켜서 커뮤니티를 잘 구축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뭐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끝 이런 관계보다는 우리 브랜드와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관계를 잘 구축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에게 광고가 아닌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이 상업적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브랜드에서 나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를 말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뉴스레터랑 뭐 스팸 메일이랑 그게 뭐가 달라 이런 식의 인식이었다고 하면은 지난 몇 년간 뉴스레터가 자리 잡으면서 이 둘은 다르다, 분명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문화 예술을 주제로 한 그런 채널 있죠. 그리고 영감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채널에서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광고를 녹여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분명하게 광고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느끼는 거부감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로서 다가오는 그런 성질에 대한 비중보다는 정보나 콘텐츠로서 다가오는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고객한테 물건 팔고 끝 이렇게 소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객이 구매를 하기 전 혹은 하고 난 뒤에라 하더라도 어떤 이 도메인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에 대한 콘텐츠적인 그런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즐겨보는 인스타그램 채널 중에 뭐 땡큐 파머스 이런 채널이 있는데 콘텐츠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시즌마다 뭐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직접 요리하는 방법이나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성질 자체가 너 이거 살래?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레시피에 대한 흥미를 이제 돋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팁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실 알고 보니 구매도 가능해. 약간 이렇게 약간 주객이 조금 더 전도된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객과 한 번 맺은 관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우리가 구독과 멤버십 서비스로 잘 알려진 로열티 마케팅입니다. 이제 고객은 더 이상 일회성 소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첫 방문, 첫 구매 이후에 재방문, 재구매 시나리오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우리 브랜드에서 매일 새로운 제품과 매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다면 사실 고객에게 그 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사용했을 때 무언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열티 마케팅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객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정기 배송 프로그램도 뭐 로열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혜택을 주는 형태로 정기 배송을 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레퍼럴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의 어떤 고유한 코드를 주변한테 지인에게 줘서 거기에서 가입이나 구매가 발생하면 내가 또 리워드를 받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회원제, 멤버십 서비스 자체도 일종의 로열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고객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른바 이제 리텐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브랜드 서비스의 로열티 마케팅 프로그램 뭐가 있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바로 데이터 기반 마케팅입니다. 이제 데이터 마케팅도 개념화 단계를 넘어서 성숙기로 점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24나 아이맵에서 요즘 자동화 CRM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CRM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통계 분석 툴 중에서 라플라스 애널리틱스와 같은 툴을 쓰면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얼마 정도의 생애 가치를 제공하는지, 재방문이나 재구매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꼭 광고에서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고객의 모든 구매 여정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 액션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고객을 데려오고 첫 구매를 만드는 것까지는 마케팅에서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구매한 고객이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지, 돌아온다면
얼마나 돌아오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끝내 브랜드에서 잔존하는 기간과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다음 조치하고 개선을 할 건지, 모든 마케팅 여정을 수치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중인 고객사 사례들도 총 3가지 데이터 레이어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웹사이트에 유입되기 이전까지 어떤 채널에서 얼만큼의 사용자가 유입되고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에 방문한 유저들의 행동 패턴, 어떤 체류 시간, 전환율, 이탈률, 그리고 이제 구매나 이탈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구매를 하신 분들도 이 다음에 얼만큼 재방문이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끝내 우리 브랜드에 잔존하는 기간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광고를 통해서 초기 고객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고객 구매 여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5년 마케팅의 변화 총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개인화 마케팅. 이제는 좋은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객은 더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 나의 취향과 개성에 딱 맞는 그런 브랜드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지 말고 명확한 타겟 세그먼트를 규정하고 그 사람들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 기반의 커뮤니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브랜드가 더 이상 고객을 설득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객이 다른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브랜드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관여 고객들을 결집시켜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며,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게 된다면 무조건 팔로워 높은 사람, 영향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타겟 속성하고 결이 잘 맞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과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콘텐츠 기반의 마케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고로 초기 설득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한테 유용한 정보나 가치를 제공해주고 나서 그 안에서의 관계에 어떤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서비스로 대표되는 로열티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제 고객하고 한 번 맺은 관계를 얼만큼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하냐가 마케팅 스테이지에 이제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고객이 돌아와야 될 이유를 줘야 되는데, 사실 사업을 하면서 맨날 새로운 제품, 맨날 새로운 서비스 내놓기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고객과의 이 관계 유지 측면에서 조금 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정기 구독, 아니면 레퍼럴 프로그램, 리워드, 멤버십,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고객한테 조금 더 우리 브랜드를 이용해야 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었고요. 이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다라는 게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CRM 마케팅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나 앱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 고객 여정, 우리 서비스에 유입되기 전의 고객 상황, 그리고 유입된 다음의 상황, 고객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 상황, 이 3가지 데이터 레이어를 기반으로 조금 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마케팅의 변화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마케팅과 앞으로의 마케팅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